자,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 뭐 이런 걸 봐요. 속도, 가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 여러분한테 시간 t에서 어떤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t에 관한 함수로 줍니다. t에 관한 함수로 주고 1초 후의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이 t에다 1 집어넣으면 돼요. 2초 후의 위치는 2 집어넣으면 되고. 그런데 이 물체의 시간 t에서의 속도를 구해봐. 그러면 얘를 미분한계,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는요, 위치의 식을 미분한계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돼. 그래서 1초 때의 속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1, 2초 때의 속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가속도는 그리고 속력을 구하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속력은요,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을 나타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다. 그리고 시간 t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가속도는 여기 나와 있는 얘를요, 속도를 미분한 식이요, 가속도를 나타내겠네요. 자, 오늘 공부할 건 이 위치, 속도, 가속도와 그 다음에 변화율이라는 걸 공부하는데요. 일단 앞부분에 나오는 위치, 속도, 가속도는요, 그냥 요걸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신경 쓸 게 뭐가 있냐면, 시간의 간접 표현이야. 여러분한테 1초, 2초, 3초 주면 될 거를요, 시간을 간접적으로 계산을 하라는 문제를 구성을 하네요. 시간의 간접 표현에서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이 위치가 0인 시간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 이때는요, 땅에 떨어질 때, 우리가 다루는 운동은 보통 수직선 운동이라 그래서 위아래로만 움직이거나 좌우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에서 땅에 떨어진다는 개념은요, 위치가 0이 된다는 개념이 됩니다. 또 수직선 운동이요, 좌우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좌우로 움직일 때 위치가 0이 된다는 건요, 원점을 통과할 때, 원점을 통과할 때가 위치가 0이 되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원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그럼 속도를 구하라는 건데, 그 시간을 어떻게 구하냐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 위치가 0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을 구해서 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야. 원점을 통과하는 시간 역시 구해서요, 속도의 식에 대입하면 원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속도가 0이 된다는 건요, 정지할 때지.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 운동을 하던 물체가 방향을 바꾸려면요, 일단 정지해야 돼. 이렇게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꾸려면 이 위치에서는요, 속도가 0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속도가 0이 되지 않고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 그리고 최고 높이. 역시 높이가 최고라는 거,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지점의 위치를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요, 방향을 바꿔야지 최고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그때도 속도가 0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겠네요. 그래서 시간을 직접적으로 안 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는 것만 유의해서요, 식에다 대입하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쪽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스텝 B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B로 바로 들어가서 속도 가속도가 꽤 많네. 자, 687번. 앞단원에 비해서 좀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난 FT라고 볼게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고 주어졌어. 그죠?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해? 이걸 미분해서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 그리고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또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8.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속도는 여기에, 가속도는 여기에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출발해서 얘가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원점을 다시 통과한다는 건요, 위치가 0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이라고 풀면 얘를 t로 묶어주면 t-2의 제곱은 0이 돼서 위치가 0이 되는 시간은요 0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 0초 때는 당연히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원점에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2초 때는요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시간이 되는 거네요. 그때의 속도를 구하려니까 이 2를 여기다 대입해서 2초 때의 속도를 구해주면 속도도 0이라고 나오네. 그렇게 시간을 간접 표현한 걸 구해서 속도를 구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688번으로 가보죠. 688번을 가보니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FT가 T의 세제곱 플러스 AT제곱 마이너스 2T래. 속도의 식은요 이걸 미분하는,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인 거야. 그런데 3초 때 속도가 13이다. 3초 때의 속도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9, 3, 27 더하기 6A 빼기 2인데 그때 속도가 13이다. A값 구해주면 되겠지, 그죠? A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6A는 얼마니? 2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5 돼서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 689번. 자, 689번 보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두 점 PQ의 위치가 두 개가 나왔어. 위치의 식이 FT. 한 물체의 위치는 3분의 2T의 몇 제곱이니? 세제곱이겠지 뭐. 플러스 3분의 1. 또 다른 물체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2분의 1. 그럴 때 얘네들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얘네들의 거리를 구하래. 얘네들의 위치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속도가 같아지니까 얘의 속도 V1T는 이걸 미분하면 2T제곱,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5. 그런데 속도가 같아진다 그랬으니까요 2T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5는 0. 같다고 놓고 넘긴 겁니다. 그럼 얘가 1, 2, 1, 5 위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2T 플러스 5가 0이니까요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은 1초하고 마이너스 2분의 5초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5초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1초 때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그럼 그때의 위치 F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G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4가 나오네. 그치?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3이 답이 되겠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690번 문제. 690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고요. 0초부터 4초까지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더하기
t제곱 플러스 4t야. 그러면 속도는 미분에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런데 속력이라고 하면 속력은요, 이거의 절대값이 속력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속력 그래프는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서 끊어 올려주면 돼서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y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완전 제곱하기 위해서요 1 빼고 1 더하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거 곱해서 나오면 플러스 5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꼭지점이 1,5예요. 여기가 1,5 그리고 그래프가 뭐 요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런데 0초부터 4초까지 4초는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요. 속력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속도의 그래프를 이렇게 끊어 올려줘야 된다며. 그랬을 때 0초부터 4초까지 속력의 최대값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4초 때의 속력을 구해봐야 돼. 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64 더하기 16은 3분의 16은 3 위치가 아니지 속도 구한다 그러고. 자,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때의 속력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8 더하기 4니까 얘가 마이너스 4였는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4가 돼서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속력의 최대값은요 5가 속력의 최대값이 되겠네. 그래서 속력의 최대값은 5고요 그때의 시간은 1 얘네 둘을 더해서 6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 문제였다. 네. 자, 그래요. 그 다음 문제 692번. 자, 692번을 보면은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FT가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8T야. 그럼 속도는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 가속도는 12t 마이너스 6이라 적절한 시간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요. 뭘 구하래요? 속도가 4일 때 가속도를 구하래. 얘가 4가 되는 시간에서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4가 된다는 풀면 넘어와서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는 0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t 마이너스 2 곱하기 t 플러스 1은 0이니까요 2초가 되겠지. 그치? 2초 때의 가속도 24 빼기 6 2초 때의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하나 더 풀자. 얘는 3개 더 풀까? 하나만 더 풀죠. 자, 거기 693번 보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 K는 문자상수 안 가르쳐줬네요. 그럼 속도는 어떻게 돼? 미분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 가속도는 또 미분 2t 마이너스 6 이게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근데 구하라는 게요 가속도가 0일 때 위치가 35다. 가속도가 0인 거는요 t는 3일 때 3초 때가 되겠죠. 그때의 위치 f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k여서 k 빼기 21인데 그 위치가 얼마라고 줬어요? 35라고 줬네. 그지? 그럼 k는 얼마? 56이
K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유형 2개만 남았는데 이거 후딱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695번 맞지? 695번 695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다. 예. 속도도 필요할 거고요. 가속도도 필요할지 모르는데 일단 구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런데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위치를 구해서 거리를 구해라. 에이, 가속도 필요 없었네. 그죠? 가속도는 필요 없었네.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어떻게 구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t 값을 구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니까 t 빼기 1 곱하기 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1초 때하고 3초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그지? 그때의 위치를 구하면은요. F1 1초 때의 위치는 4 3초 때의 위치는 27, 54, 81 아니 27 0이 되네. 그지?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는요. 한 번은 4에 있고 한 번은 0에 있으니까요. 거리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빼서 4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다. 예. 자, 695번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풀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697번. 위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0t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배 t 플러스 2면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a 플러스 1인데 얘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래요. 야, 운동 방향이 안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돼? 속도가 0이 될 때가 없으면 되지. 그래서 얘가 0이 되지 않으면 돼. 야, 2차식이 0이 되지 않는 방법은 뭐야? 이렇게 붕 떠 있으면 0이 될 일이 없지? 그래서 얘가 0이 되지 않으려면요. 얘의 판별식. 이거의 반의 제곱 100 빼기 3의 2 마이너스 3이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세요? 예,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2가 97 넘어오면 마이너스 97보다 작으니까 A는 3분의 97보다 커주면 되겠네요. 자, 3분의 97은요 얼마야? 32 더하기 3분의 1. 그러면 32 더하기 3분의 1보다 큰 요 범위에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면 33이 요 범위에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이 되겠다. 698번은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A, B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럴 때 얘네들의 중점 M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698번은 한 점의 위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또 다른 한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래요. 그럼 얘네들의 중점 m의 위치는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면 2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6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이 점의 속도 2t-4가 0이 될 때. 그래서 2초 때만 이 중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는 한 번이에요.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됩니다. 예. 자, 701번.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FT는요.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예요. 그럼 얘는요. 속도가 12-0.8t인데 얘가 0이 될 때까지 움직이겠지. 그죠? 그럼 얘는 0이 될 때가 언제야? t가 15일 때 속도가 0이 되겠다. 그지? 그럼 얘는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은 후 이동한 거리잖아. 그럼 여기다가 15를 집어넣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15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다. 그래서 요걸 구해주면은요 브레이크를 밟은 후 움직인 거리가 되겠다. 계산은 뭐 여러분이 해주시도록 합니다. 예. 자, 702번.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네. 70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 FT, 브레이크를 밟은 후 움직인 거리가 36t 마이너스 4.5t 제곱이에요. 그러면 속도는 36 마이너스 9t 0이라고 놓으면 t는 4초 후에 정지한 거잖아. 그치? 정지한 때까지 달린 거리는 F4 4초 동안 걸린 거리 36 곱하기 4 마이너스 4.5 곱하기 4의 제곱. 역시 계산은 여러분이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유형으로 가봅니다. 704번. 704번을 보니까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로켓의 t초 후의 위치 높이가 20t-5t 제곱이다. 속도는 20-10t가 되는데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꿔서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은 2초 후야.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요?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니까요. 2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F2 20 곱하기 2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제곱이요. 최고 높이가 되겠다고. 예, 속도가 0이 될 때 최고 높이가 나오는 거지. 자, 705번. 705번은 지면으로부터 30m 위치에서 처음 속도 25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후의 위치 ft가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이 된대요.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속도는 이거 미분해서 25 마이너스 10t인데 지면에 떨어질 때 뭐가 0이 된다고 그랬지? 위치가 0이 되는 거야.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은요, 위치는 0이라고 놓고 구합니다. 알았죠? 네. 자, 요거를 0이라고 놓고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t-6 곱하기 t 플러스 1은 0이니까 6초 때 위치가 0이 돼서 이때 땅에 떨어지는 거다. 그때의 속도 v6을 구하라는 거예요. 6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35가 되겠네. 속도는 보호가 있는 거지.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요 원래 방향의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얘는 올라갔다 떨어지면은요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땅에 떨어질 때 속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후딱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위치 그래프와 속도 그래프의 해석. 위치, 속도 그래프. 여러분한테 식으로 안 주고요. 위치나 속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가 속도다.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어떤 시간에서 그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속도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야,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접선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그 점에서의 속도가 되네.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죠. 요거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생각하시면서. 자, 그래서 거기 707번에 보니까 자,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시간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시간이 요땐 A, 요땐 B, 요땐 C, 그리고 요때 D, 요때가 E, 요때는 F, 요때는 G, 그리고 여기는 H, 여기가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T는 A일 때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이게 속도 그래프라 그랬잖아. 이 보라색이요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의 가속도는 이때 접선 기울기 음이다. 맞지, 그죠? 자, 두 번째는 D부터 E까지 속도가 증가한다. D부터 E까지. 그렇지. 속도 그래프인데 이게 함수값이 커지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B부터 E까지. B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속도가 일정하다. B부터 E까지 접선 기울기가 똑같죠? 가속도가 일정하다. 맞습니다. 4번에 F일 때는 정지해 있다. F일 때는요 속도가 양의 값이잖아. 속도가 양의 값이라는 건요 정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정지할 때는요 속도가 0이 되는 성질이 있지. 이때 정지한 거다. 속도가 0일 때 정지를 한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정지해 있지 않아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네. 자, 708번. 708번은 역시 속도 그래프인데요.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또 뭐야? 없구나. 이게 T. 시간 T에 대해서 기억. T가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이다. A일 때와 C일 때. 얘는 속도가 플러스고 요때는 속도가 마이너스니까요. 속도가 부호가 반대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야, 이거 과학 문제 아니야? 과학 문제? 이거 수학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니은 C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야, C일 때 운동 방향 안 바꿔. 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이때하고 이때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서 속도가 0이 될 때.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은 D일 때 가속도. 이때 가속도는 접선 기울기 플러스 맞지? 가속도는 양수이다. 맞겠네요. 그다음 리얼.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가속도는 접선 기울기잖아.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2번 있다.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해석해야 됐고요. 자, 뒤로 넘겨보면요. 가속도 그래프의 위치 그래프의 해석이 돼. 709번. 자, 위치 그래프에서는요. 접선 기울기가 속도가 나오는 거야. 자, 거기 그래프 좀 전 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여기가 A. 이때는 E. 여기가 B. 여기가 C. 이때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가 D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위치의 그래프야. 위치. 접선 기울기는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기억. 0부터 B까지 속도는 A일 때 최대이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속도는 뭐라고? 접선 기울기잖아. 야, 이때 접선 기울기는 0인데 어떻게 최대가 나오겠어? 이쪽에서 접선 기울기 속도가 더 큰 거야? 그래서 기억을 일단 틀렸어. 속도는 접선 기울기니까 접선 기울기가 이때 최대라 그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T가 B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B일 때는요. 운동 방향 안 바꿔요. 이건 지금 위치의 그래프라고. 위치가 올라가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방향을 바꾸는 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요 지점이 되겠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야, 접선 기울기가 속도라 그랬잖아. 이때 속도 빵, 이때 속도 빵. 그래서 속도가 0일 때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니은도 틀렸네요. 자, 디귿은 뭐라고 돼 있어요? C일 때 속도가 0이다. 맞아. C일 때 접선 기울기가 0이니까 속도가 0이다 맞는 거야. 그리고 리을은요. 0부터 D까지 해서 C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요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고요. 그때의 시간은 C가 되는 거야. C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710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가요. A초의 위치, B초대 위치, C초대 위치, D초대 위치, E초대 위치. 얘는요. 위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접선 기울기가 속도예요. 자,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와 그 값이 같은 거. 야,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요때잖아. 그때의 속도는요. 이때 접선 기울기니까요. 이걸 미분해서 C를 대입한 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원점을 지날 때 속도를 나타내는 거가 되겠네요. 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묵딱 풀어주시도록 하시죠. 그 다음은 우리 변화율이라는 걸 보러 갑니다. 변화율. 여러분한테요. 길이나 넓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은 일단 첫 번째 길이, 넓이, 부피를 시간 t의 함수로 표현하기. 그리고 두 번째 미분하여 변화율 구하기. 자, 사실 변화율이라는 건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불러요.
위치의 변화율을. 길이의 변화율은 그냥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도 그냥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도 그냥 부피의 변화율인데 위치 변화율 어떻게 구했어? 미분해서 시간 넣으면 됐잖아. 그럼 우리 위치 변화율만 이름을 속도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 변화율을 구할 때 미분해서 시간 넣으면 되듯이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요. 식을 만들어서 미분한 다음에 시간 집어넣으면 변화율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719번부터 볼까? 아니야 몇 번부터야? 713번부터 볼까? 자 713번 보니까 자 가로등이 있는데요. 어떤 애가 여기 걸어간대요. 가로등의 높이는 3m. 이 애의 높이는 1.8m. 자, 얘가 여기 있을 때는요, 그림자가 요 바닥에 있었어. 그죠? 근데 얘가 움직이면서요, 세 가지가 변화를 해요. 얘가 움직이면. 세 가지 길이가 변화합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면, 일단 얘 위치가 이만큼 변화했잖아. 그죠? 그리고요, 원래 그림자 끝이 여기 있었잖아. 그런데 일로 가면요, 그림자의 끝은요, 위치가 여기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화하는 건 뭐냐면 얘 그림자가 길이가 이 가로등 바로 밑에 있었을 땐 0이라고 봐. 근데 여기에 가 있으면 요렇게 미쳐서 요게 그림자의 길이가 돼요. 그림자의 길이도 변화하는 거야. 얘가 요렇게 움직이면 그림자의 길이는 이만해지고 얘의 그림자의 위치는 이만큼이 변화하네요. 자, 여러분이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 밑을 지나가면은요, 선생님 되게 무서웠어요. 나 어렸을 때. 선생님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길에 가로등이 이렇게 딱딱딱 있을 때가 있거든. 그 가로등 밑을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휙 지나가는 느낌이야. 그 지나가는 건 내 그림자 끝이죠. 야, 내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 끝이 여기 있었다고. 나는 이만큼 움직이는데 그림자 끝이 이만큼 움직여요. 겁나 빠르게 움직이면서 뒤쪽에 있던 그림자가 내 앞으로 휙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속도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다른 거야. 내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기는 이 A의 위치 변화율보다 그림자 끝의 위치 변화율이 훨씬 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예요. 자, 문제의 상황을 한번 보죠. 일단 여기는요, 이 가로등이 3m고 얘는 1.8m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뭘 가르쳐 줬어요? 얘가 매초 2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얘의 위치 변화율이 2래. 위치 변화율이 2라는 건, 속도가 2라는 건요, 미분에서 2가 나왔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길이는 2t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 길이는 2t였으니까 이걸 미분하면 일정하게 속도가 2, 변화율이 2가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나머지 길이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t의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요, 닮음을 씁니다. 요렇게 가져오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았잖아. 그지? 근데 요 길이는 2t잖아.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야? 3, 1.8, 1.2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1.2 대 3이에요.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는 1.2 대 3이라고.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 요 길이를요, x라고 넣죠. 그러면 2t 대 x가 성립하겠지, 그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으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잖아. 그래서 x를 t로 표현하자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1.2x가 6t가 나와요. 그럼 x는
1.2분의 6t니까 5t가 되겠네. 그래서 x를 5t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 이 길이는 어디니? 1. 3t가 되겠지. 자, 그럼 그림자 끝의 변화율은요. 이걸 미분해서 5가 나오는 거고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이걸 미분해서 3이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뭘 물어봤어? 거기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m/s가 되게 돼요. 알았지? 그림자 끝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으면 5가 답이 되는 거라고. 그 그림자 끝의 위치 변화율은 5가 되는 거였네. 자, 7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14번. 자, 714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를 동시에 출발하여 X축,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두 점 PQ가 있다. P는 X축의 방향으로 몇 초 이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야, P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가 2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속도가 2라는 거 길이가 2t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치? 속도를 미분해서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분하면 일정하게 2라고 됐으니까 이 길이는 2t가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Y축 방향으로 몇 초 1의 속력으로 Q의 속력은 1이래요. 그럼 이 길이는 t가 되는 거야. 속력을 구하려면 위치의 식을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한 속력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요. 선분 PQ와 Y는 X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OR의 길이 변화를 구하래. 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 길이를 T의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겠어? 어떻게? 자, 지금 이 직선하고요. 이 직선의 교점의 좌표 구하면 되지 뭐. 자, P의 좌표는 2t, 0. Q의 좌표는 0,t.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2t 빼기 0분의 0 빼기 t에서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기울기가. 그리고 지나는 y절편이 t니까요.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t가 되는 거야. 얘는 y는 x. 둘이 연립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t가 x가 되니까 이거 1로 넘어오면 2분의 3x는 t가 돼서요. x는 3분의 2t가 되겠네. 요 점의 x좌표가 3분의 2t라고요. 그럼 y좌표하고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도 3분의 2t가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OR의 길이 어떻게 돼요? 길이 OR을 루트 이거에서 이것 빼서 제곱하면 9분의 4t 제곱 9분의 4t 제곱 그래서 루트 9분의 8t 제곱 얘는 3으로 나오고 얘는 t로 나오고 얘는 2루트 2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 길이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길이 변화율은요. 위치 변화율은 속도. 길이 변화율은 이걸 미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미분하니까요. 답은 3분의 2루트 얘가 길이 변화율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도록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요. 넓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이 나와 있어. 일단 넓이 변화율 하나 보도록 합시다. 얘도 똑같아. 요렇게 t에 관한 함수로 구한 다음에 이걸 미분하면 변화율이 나온다고. 길이를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이걸 미분하면 변화율이 된다니까. 자, 직선의 식은 1차 식이었기 때문에 미분하면 일정한 상수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넓이의 식은 시간을 대입해야 되겠지? 시간마다 달라질 거야. 넓이는 t에 관한 2차 함수로 표현이 될 테니까. 자, 715번 보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10cm씩 길어진다면
2초 후에 바깥쪽 원의 넓이 변화율을 구하래. 자, 파문이 이게 반지름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어떻게 된대? 몇 초 10cm씩 늘어난다고 돼 있죠. 그럼 얘의 속도가 10cm per sec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얘는 미분에서 얘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얼마야? 길이가 10t인 거지. t초의 길이가 10t가 되는 거다. 그럼 t초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t초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니까 어떻게? 미분 2파이 곱하기 10t 한 다음에 얘는 합성함수였으니까요. 속미분한 10도 곱해줘야 돼, 얘들아. 선생님 그게 싫으면 얘를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시면요 200파이t가 나와요. 지금 이거 계산하면 200파이t가 되잖아. 얘를 바로 미분해도 되는데 이렇게 미분하시도록 하세요. 미분해서 속미분한 거 곱해주게. 밑에 문제나 다음 문제가 그렇게 해야 풀리니까. 자, 그런데 그때 2초 후에 넓이 변화율을 구하. 지금 얘가 t의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2초 후에 변화율을 여기다 2 집어넣어서 400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지? 단위는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400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거기 A 값은 400이 되는 거야. 그래요. 세 문제 딱 풀어주세요. 자, 그럼 세 문제 더 풀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넓이 변화율 하나 더 보죠. 716번.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몇 초 2cm씩 길어질 때 정사각형 넓이가 40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순간에 넓이 변화율을 구하라. 이게 뭐야? 좀 어려운데? 자, 얘는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10이었어. 한 변의 길이가. 그런데 2cm씩 길어진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몇 초 2씩 길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t초 후에 한 변은 10 플러스 2t가 되니까 넓이 st는요 2t 플러스 1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넓이 변화율 2 곱하기 2t 플러스 10에 속미분한 2를 곱하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요 4니까 8t 플러스 40이 되겠네. 근데 시간을 어떻게 줬어요? 넓이가 얼마가 될 때? 얘가 400이 되는 시간에서 변화율을 구하라고 돼 있죠. 얘가 400이라는 건 얘가 20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얘가 20이 돼야 되니까 t가 5일 때가 되겠지. 그래서 5초 후에 넓이 변화율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5 집어넣으면 40 더하기 40에서 80이 5초 후에 넓이 변화율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719번은 부피 변화율. 얘는 구가 반지름이 r일 때 건널비는요 4파이 r 제곱이 되고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인 거 일단 알고 구해야 되겠네. 자, 이걸 알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고무풍선에 공기를 넣어 반지름이 몇 초 0.5씩 늘어나는데 얘가 원래 2였는데 반지름이 0.5씩 늘어난다니까 반지름의 변화율이 2분의 1, 0.5인 거야. 그래서 이걸 0.5t, 2분의 1t에서 반지름이 t초 후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이 부피가 된다고요. 근데 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려니까 미분에서 적절한 시간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미분하면 3 앞으로 와서 곱하면 4파이 2분의 1t의 t 플러스 2의 제곱. 속미분한 2분의 1도 꼭 곱하라고 얘기했지? 예, 그래서 얘는요 2파이 곱하기 2분의 1t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몇 초 때? 4초 v 프라임 4 2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2 플러스 2 4의 제곱. 그래서 16 32파이가 예, 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720번 720번 문제는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 높이가 6cm인 원기둥이 있다. 그런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초 1 길어지고 높이는 1cm 짧아진대요. 자,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 얘가 원래 3이었는데 초에 1씩 늘어나니까 3 플러스 t. 얘는 원래 6이었는데 1초에 1씩 줄어든다니까 t초 후에 6-t가 될 거야.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파이 곱하기 t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높이 6-t가 되겠다. 그치? 이게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 파이는 그냥 두고 얘 미분한 2 곱하기 t 플러스 3 곱하기 6-t 더하기 얘는 그냥 두고 얘를 미분한 마이너스 얘를 곱해서 요게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네요. 몇 초 후에 구하래요? 변화율이 0이 될 때의 부피를 구하래요. 이 변화율이 0이 될 때를 구하래요. 이렇게 한 줄로 써놨어야 되는데 파이 곱하기 얘는요 t 플러스 3으로 묶을 수 있잖아. t 플러스 3으로 묶어주면 여기 남는 게 12-2t 12-2t가 남고 이쪽은 t 플러스 3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얘가 0이 될 때는요 t 플러스 3 곱하기 여기가 9-3t는 0이 될 테니까요. 3초 때 변화율이 0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3초 후의 부피 V3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 3 집어넣어요. 파이 곱하기 3 집어넣으면 6의 제곱 36 여기 3 집어넣으면 3에서요 108파이가 그때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후딱 풀어보시고 대기하시다가 넘어갑시다.